집값을 잡겠다고 외치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는다면 그건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정책 이반자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 규제는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가장 정직한 고백입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대한민국 대통령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 수 없었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새벽 시간, 대부분의 국민이 꿈속을 헤매고 있을 그 시각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과거의 성공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불법 계곡 정비 사업의 단호한 실행력, 코스피 5천 달성을 향한 경제적 낙관론, 이 모든 것을 부동산 시장에도 이식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냉소적이었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또 시작이네 라는 댓글이 달렸고, 부동산 카페에서는 이번에도 버티면 이긴다는 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다주택자들의 단톡방에서는 5월까지 기다려보자는 메시지가 오갔습니다. 대체 왜일까요? 대통령이 직접 새벽까지 잠을 설쳐가며 올린 강력한 메시지가 왜 시장에서는 휴지토각처럼 취급받는 걸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에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CEO가 말하는 걸 믿지 말고 CEO가 사고 파는 걸 보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우리 주가 곧 폭락합니다 라고 외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삼성전자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장은 뭘 믿을까요? 당연히 입이 아니라 손을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외치고 있지만 정작 그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대통령의 새벽 SNS입니까? 아니면 여당 의원 25명의 다주택 등기부 등본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5월 10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그날 아침에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시나리오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새벽, 이재명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글은 단순한 정책 브리핑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입니다. 이 표현은 평소 정치인들이 즐겨 쓰는 수사학적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절박함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정부의 배수진입니다. 왜 새벽에 글을 올렸을까요? 정치인들은 메시지를 발신하는 타이밍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벽이라는 시간대는 숙고 끝의 결단을 상징합니다. 잠을 설치며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이런 연출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30번 넘게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이번엔 다르다,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나요? 집값은 올랐습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러니 시장이 냉소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또 양치기 소년 아닌가? 라는 의심이 먼저 드는 거죠.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과거 자신의 성공 사례를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불법 계곡 정비 사업에서 보여준 단호한 실행력, 코스피 5천 달성을 향한 경제적 낙관론, 이 모든 것을 부동산 시장에도 이식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정부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양도세 중과 면제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 파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도소득세 때문이죠. 집을 팔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하니까 차라리 안 팔고 버티는 겁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거래 비용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으로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맛있는 떡볶이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려면 주차비를 3만 원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떡볶이가 4,000원인데 주차비가 3만 원이면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게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팔면 수천만 원, 어쩌면 억 단위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누가 팔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 거래 비용을 없애주겠다고 나선 겁니다. 세금 무서워서 못 판다는 핑계는 이제 안 통한다. 세금 없애줄 테니까 지금 당장 팔아라. 이게 바로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단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주택자의 자산 가치를 보호해 주려는 정부의 선의가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매물을 강제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입니다. 낚시로 비유하면 떡밥을 던진 겁니다. 물고기들이 공짜밥이네 하고 물어뜯는 순간 낚싯바늘에 걸리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단근만 주면 다주택자들이 순순히 집을 팔까요? 정부는 단근만 준 게 아닙니다. 채찍도 함께 꺼냈습니다. 정부 정책에 맞서면 개인도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한 문장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공격적인 시그널입니다. 복싱 경기로 비유해 볼까요? 지금까지 정부는 몸풀기 잽만 날렸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이 정도면 막을만 하네 라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아예 다음 펀치는 KO 펀치다 라고 예고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찍이 나올까요?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추측합니다. 보유세 폭탄? 전매 제한 강화?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박탈? 불확실성.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실이 아닙니다. 불확실성입니다. 10% 손실이 확실하다면 투자자들은 그걸 감수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손실이 10%일지 50%일지 모른다면 어떨까요? 그땐 아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지금 정부가 바로 이 불확실성 카드를 꺼낸 겁니다. 5월 9일까지는 단근이다. 하지만 그 이후는? 글쎄, 어떤 채찍이 날아올지 모르겠는데? 다주택자들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질문이 등장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정말로 이 협박을 믿을까요? 과거에도 수없이 들었던 협박인데 왜 이번엔 달라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시장 참여자들이 누구의 행동을 주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심리전입니다. 포커게임을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어떤 패를 들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상대의 행동을 읽는 겁니다. 상대가 자신 있게 칩을 거는가? 아니면 망설이는가? 표정은 어떤가? 손이 떨리는가?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의 행동을 주목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주식시장으로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삼성전자의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삼성전자 임원들이죠.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감시합니다. 만약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기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팔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내부 사정이 안 좋구나. 주가가 떨어질 거구나. 이게 바로 내부자 거래의 법칙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가 자사주를 매도하는 것이 고점 신호입니다. 회사의 가치가 정점에 달했으니 지금 팔고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판다면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정책 위반자들도 이번엔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는구나. 반대로 그들이 집을 팔지 않는다면? 설계자들조차 이 정책이 실효성 없다고 보는구나. 그럼 나도 버텨야지.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대통령의 새벽 SNS보다 여당 의원들의 등기부 등본을 더 신뢰하는 이유가. 그럼 실제로 정책 위반자들은 얼마나 집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다음 장면의 핵심입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민주당 의원 165명 중 25명이 다주택자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5%입니다. 6명 중 1명꼴로 다주택자라는 얘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강남 4구의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20명인데 그중 절반 이상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습니다.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학교로 비유해 볼까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게임하지 마라, 공부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선생님은 집에 가서 밤새 게임을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안 듣죠. 선생님도 하면서 왜 우리 보고만 하지 말래?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에게는 집을 팔아라,
다주택은 나쁜 거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거주도 안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들도 안 파는데 내가 왜 팔아? 저 사람들이 정책 만드는 사람들인데 본인들도 안 믿는 정책을 내가 왜 믿어? 이게 바로 시장의 냉소가 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들은 집을 팔지 않을까요? 단순히 욕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일까요? 카지노를 생각해보세요. 딜러가 룰렛을 돌리면서 손님들에게 말합니다. 빨강에 거세요. 이번엔 빨강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 딜러는 본인 돈으로 검정에 겁니다. 손님들은 뭘 믿을까요? 당연히 딜러의 입이 아니라 딜러의 손을 믿겠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이겁니다. 정부는 집값 떨어질 겁니다 라고 외치지만 정작 정책 이반자들은 자기 집을 팔지 않습니다. 만약 고위공직자들이 5월 9일 이전에 실제로 매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면 시장은 비로소 확신하게 됩니다. 아, 이번엔 정말 집값이 고점이구나. 이게 바로 고점 현수막입니다. 내부자들이 탈출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정점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인 겁니다. 반대로 그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일반 다주택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계자들도 버티는데 나도 버티면 되겠지. 어차피 정부는 말만 하고 실제로는 강력한 규제 못할 거야. 왜? 본인들도 피해보니까. 이게 바로 내부자가 들고 있는 카드를 버리지 않는데 외부 참여자들이 먼저 카드를 던질 리마 없다는 논리입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관망세는 단순히 욕심이나 투기 심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정부 내부의 미원적 태도를 보고 내린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투자의 세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럽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한다. 하지만 지금은 정책 이반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탐욕스럽게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다주택자들이 왜 혼자 두려워하며 집을 팔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핵심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그렇다면 5월 10일 이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를 기억하시나요? 문재인 정부 시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에게 다주택 처분 압박이 들어갔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많은 공직자들이 매물을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이 문제였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매물을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인 아파트를 15억에 내놓는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안 팔렸죠. 그럼에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매물 내놨습니다. 팔리지 않는 건 제 탓이 아니죠. 이게 바로 보여주기식 매물입니다. 마치 회사에서 야근하는 척하는 것과 같습니다. 컴퓨터 앞에는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거죠.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은 없는 겁니다. 시장은 이런 쇼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의심하는 겁니다. 또 팔리지 않을 가격에 매물만 올리는 거 아니야? 진짜 매물과 가짜 매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실거래가를 보는 겁니다. 호가는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가고 등기가 이전되고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야 하니까요. 시장이 기다리는 건 바로 이 도장입니다. 정책 이반자들의 매도 계약서에 찍히는 인감도장. 이게 그 어떤 담화문, 어떤 정책 발표보다 강력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손실을 각오한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비유하면 삼성전자 부회장이 주가 10만 원일 때 우리 주가 5만 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가진 주식을 시장에 매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손해를 보면서. 이럴 때 시장은 비로소 믿습니다. 아, 진심이구나. 정말로 위기가 오는구나. 그런데 만약 5월 9일까지 이런 진짜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5월 10일 아침 양도세 중과유예가 종료되는 이날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 자본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날 아침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시나리오 1.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의 등기부 등본이 깨끗해져 있는 경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즉각 반응할 겁니다. 하락 압력이 강하게 형성되겠죠. 왜냐하면 내부자들이 탈출했다는 신호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일반 다주택자들은 패닉에 빠질 겁니다. 내부자들도 팔았는데 나만 들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도 빨리 팔아야겠다.
그러면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은 실제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드디어 집을 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1주택자라면 내 집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쉽지만 그래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다주택자이면서 5월 9일까지 팔지 못했다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나리오 2. 고위공직자와 여당 의원들이 여전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대통령의 새벽 SNS는 양치기 소년의 외침으로 전락합니다. 시장의 냉소는 더욱 깊어지고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는 계속됩니다. 봐라, 또 입으로만 떠든 거잖아. 설계자들도 안 파는데 내가 왜 팔아? 그러면 매물은 나오지 않고 집값은 더욱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무주택자라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1주택자라면 내 집 가격이 올라서 좋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다음 집으로 갈아타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주택자라면 역시 버티길 잘했어 라며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더 강력한 규제가 올 거라는 불안감은 계속 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5월 10일 아침을 주목하세요. 그날 아침 포털 사이트를 열어보세요. 언론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처분 현황을 보도할 겁니다. 만약 여당 의원 25명, 5월 9일까지 다주택 모두 처분이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그건 집값 하락의 명확한 신호입니다. 무주택자라면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 다주택자라면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여당 의원 다주택 처분, 겨우 3명에 그쳤다 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그건 정부 정책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무주택자에게는 절망적인 뉴스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다른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의 말이 아니라 정부 내부자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이 팔면 시장은 내려갑니다. 그들이 안 팔면 시장은 올라갑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신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 집을 사도 괜찮을까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삶이 담긴 공간입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아이들이 자라나고 추억이 쌓이는 곳입니다. 투기적 목적이 아니라 진짜 살기 위한 집을 찾고 계신다면 시장의 등락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입니다. 정책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5월 10일 아침에 명확해질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선택지를 열어두세요. 그리고 그날 아침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결국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을 정확히 읽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을 읽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부자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5월 10일, 그날 아침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의 자산에,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준비하세요.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시장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누가 사고 누가 파는가, 특히 정보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 시장의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현명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5월 10일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 예상하시나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